안녕하세요. 오늘의 제 신체 상태를 공개하고 현재 지금 오늘 날짜에 제 몸 상태입니다. 근래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제가 근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내 몸 상태를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저의 근육 상태를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신체 상태를 공개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 해요. 이거는 현재 나의 몸 상태고, 현재 중국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고, 이게 지금 내 몸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자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이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년 반 전에 코스피가 3,000을 찍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평가는 고평가다,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조정기간을 기다려라, 지금 현재는 고평가다, 너무 거품이 껴있는 평가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박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거는 고평가다, 거품이 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만 그렇게 쏠려서 관점을 정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중국이 현재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투자적 관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국 투자를 이미 손 떼고 지금은 이제 미국 투자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독재국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 같은 서구의 중심 체계에서는 바라보는 독재국가랑은 다릅니다. 중국은 9천만 명이라는 당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한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독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방식의 그런 부정부패도 망연하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라, 중국은 서구 체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당 독재 체제인데도 중국은 당원 수가 9천만 명이에요. 그 9천만 명의 당원을 뽑는데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도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화가 돼 있어요. 중국 국가에서,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하나를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모든 국민들이 일심단결해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서포트를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어떤 한 정책을 제시할 때, 어떤 한 노선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밑에 그 9천만 명의 당원들이 밑에서부터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중국 당원, 그 9천만 명의 하층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당원들끼리 논쟁을 하고 그렇게 논쟁을 해서 선별이 돼서 올라온 정책들이 시진핑이라는 주석을 통해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가 돼서 그렇게 노선으로서 그렇게 정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는 관점으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이 싫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맞고 누가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값싼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 팔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됐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끊임없이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중국산 제품이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여태까지 중국에서 값싸게 만든 물건을 소비해서 그렇게 썼던 소비시장이었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에게 기강을 잡고 중국을 이 정도 선에서 무너뜨려야겠다 하는 이제 미국의 야심도, 미국의 경쟁의식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걸 넘어서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모든 중국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체계를. 중국이 원하는 거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의 자유무역 체제를 더 굳건히 하고, 앞으로의 새 국제시장을 다자주의로 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한 국가 체제로 세계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다자주의로 가자. 이게 중국의 확고한 노선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이 다양하죠. 지금 현재 저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 매출의 15%에서 20%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없고 물건을 팔 수 없게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만큼 지금 타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테슬라라든가 애플은 오히려 투자를 더 늘렸죠, 중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핸드폰이 애플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단순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계 시스템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유학생도 아니지만 전 중국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저 또한 중국어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중국 내부의 시선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은 서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중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AI라든가 전기차, 그 밖에 배터리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서구 자본주의 체계에서 할 수 없는 경제적 효율성을 그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체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모델론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해요. 중국을 다른 서구의 국가처럼 하나의 모델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자. 중국은 새로운 하나의 국가적 모델이다. 하나의 모델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제가 마냥 중국이 다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중국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봤던 사람이고, 중국 투자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또 다른 효율성과 또 다른 그런 효용성이 있는 국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재 국가랑은 다른 개념의 일단 독재 체제이고, 9천만 명의 당원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은 국민들 전체에게 퍼져서 하나의 단결된 노선을 가지고 정책을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체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사회주의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한쪽 방향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중국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투자자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전 투자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투자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으로 너무 한쪽 방향에 쏠려서 중국을 바라보지 말자. 물론 서구 모델처럼 중국 모델론을 제시하기에는 인권 문제라든가 ESG 문제, 환경 문제, 메탄가스 문제,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해지면은 중국은 아직도 하나의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미중 갈등에서 중국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여전히 건실하게 본인들의 노선을 확고히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모기지 사태처럼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중국이 한번 중국의 경제적 위기가 닥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해석이 있는 게 어찌됐든 중국은 계획경제예요. 중국의 은행과 중국의 공산당은 하나예요. 미국의 모기지 사태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주택담보에 모기지에 또 모기지가 들어가서 파생 상품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대표적인 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부동산 문제는 계획된 버블의 거품의 꺼짐 현상이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순히 중국의 1등부터 10등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부채를 떠안고 있고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이번이 3번째예요. 중국의 부동산은 계획경제예요. 중국의 은행과 중국의 공산당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부동산 집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중국은 붕괴될 거다. 이런 일방향적인 해석만으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 외신들이 바라보는 중국과는 실제 현상은 너무 다르다. 중국인들의 그런 결속력과 중국 국민들의 정치적 그런 관점의 중국 국민들의 정치화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굳건하다. 그래서 중국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도 미국 무조건 미국이다, 무조건 중국이다 이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과 중국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도 순전히 물러나지 않고 중국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막 좋은 얘기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하는 영상도 꼭 일부러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적 관점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체계가 중국은 이미 굳건히 자리 잡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너무 손해도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봐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초극단적인 엘리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극단의 극단의 엘리트들이 9천만 명의 당원이 돼서
밑에서부터 언론이나 언론에서 하는 모든 논쟁들을 벌이면서 정책을 하고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의 해석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옹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하는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투자적 관점을 바라보지 말자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현재 지금 제 몸 상태고, 근육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 몸 상태 올리고, 저희 현재 몸 상태고, 잠시만요. 저희 현재 몸 상태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 몸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너무 한쪽 말만 듣지 말자. 아무리 좋은 얘기들이 대다수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도, 반대되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자라는 투자적 뭐라 해야 될까? 그런 투자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